자, 이번 시간에는 타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원이란 평면 위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를 타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이 두 정점을 초점이라고 할 거고요.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점 P에 대해서 두 초점이 F1과 F2까지의 거리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인데 이때 두 초점 F1과 F2를 지나는 직선과 타원이 만나는 두 교점을 A1과 A2, 두 초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과 타원이 만나는 두 점 B1, B2 이렇게 총 4개의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원의 꼭지점은 A1과 A2, B1과 B2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때 A1과 A2를 이은 선분을 장축, B1과 B2를 이은 선분을 단축이라고 합니다. 장축과 단축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축 위에 초점이 있는 경우에는 장축, 축 위에 초점이 없는 경우에는 단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축과 단축의 교점을 그 타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축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포물선이나 이차함수에서 말하는 축은 일반적으로 직선을 의미했다 맞죠? 근데 타원에서는 직선이 아니라 이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이 아닌 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자, 일단은 식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초점 F1과 F2를 우리가 X축 위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1은 K,0으로 F2는 -K,0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때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리의 합을 2A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원의 정의처럼 이제 그 거리의 합이 2A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는다면 이 x, y와 k, 0까지의 거리 x, y와 -k, 0까지의 거리의 합이 2A로 일정하다라고 식을 놓고 이제 우리가 이항을 해주고 제곱을 해주고 다시 근호가 있는 항만 남긴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a제곱 k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a제곱 k제곱을 b제곱으로 치환해 준다면 우리는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에 대한 방정식의 형태를 얻을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이 0,k와 0,-k가 있고요. 거리의 합이 2b인 타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y 자,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x, y까지의 거리의 합이 2b로 일정할 때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b제곱 k제곱이 같은 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b제곱 k제곱을 a제곱으로 치환해 준다면 우리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꼴을 얻을 수가 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다 살펴봤는데 전부 다 같은 꼴에 타원의 방정식이 나왔다 맞나요? 이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X축 위에 초점이 있는 경우와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경우 둘 다 똑같이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꼴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 얘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A와 B의 대소 관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B제곱은 A제곱 빼기 K제곱으로 치환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A와 B의 대소를 비교한다면 A가 더 큰 경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제곱에서 K제곱을 뺀 게 B제곱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A제곱은 B제곱에서 K제곱을 뺐습니다. 즉,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A와 B 중에서 A가 더 크다면 축이 X축 위에, 다시 A가 더 크다면 초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리고 B가 더 크다면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방정식을 만났을 때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이제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만약에 B가 더 크다면 초점이 Y축 위에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A, B의 대소를 비교해서 초점이 어느 축 위에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 이 타원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4개의 꼭지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지금 타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 4개의 꼭지점 모두 다 X축과 Y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을 찾으면 우리는 4개의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X축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Y가 0이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Y가 0이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돼서 다음과 같이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이어야 되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해봅시다. 일단은 A, B의 대소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4개의 꼭지점을 알 수가 있고 A, B의 대소에 따라서 초점의 위치만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타원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가 더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거고요. 장축은 이 X축 위에 있는 이 선분이 장축이 될 거고 단축은 Y축 위에 있는 이 선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면 장축의 길이는 2A가 될 거고요. 단축의 길이는 2B가 되겠죠. 만약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면 반대로 장축의 길이가 2B, 단축의 길이가 2A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처음 세팅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리합이 2A,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경우에는 거리합을 2B로 놓고 풀었을 때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그 2A와 2B는 지금 이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와 같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그 거리의 합은 그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와 같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타원이 어떠한 점 P라고 해봅시다. 이 P의 이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하니까 우리 이 P를 X축 위까지 옮겨본다면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선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타원은 대칭이기 때문에 이 짧은 선분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과 길이가 같겠죠. 따라서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고도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타원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꼭지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장축과 단축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방정식만을 보고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을 봤을 때 이렇게 눈에 바로 띄지 않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면 바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원에서 초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타원의 방정식을 보고 초점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치환했던 이 치환에 대한 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x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 a제곱 빼기 k제곱을 b제곱으로 치환했다 맞죠? 즉, 이 초점에 대한 정보인 k에 대해서 k제곱은 이제 이항을 해준다면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y축 위에 k제곱이 다시 y축 위에 초점이 있다면 k제곱은 b제곱 빼기 a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a가 더 클 때는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서 k제곱을 구하고요. b가 더 클 때는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서 초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 a와 b의 대소에 따라서 초점이 어디 위에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초점의 값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a가 더 크다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주고 b가 더 크다면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서 k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4개의 꼭지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더라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다 맞죠? 자, 다음은 타원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물선 같은 경우는 형태에 따라서 방정식의 꼴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형태 한 가지만 놓고 문제를 푸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자, 원래 원점이 중심이었던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한다면 우리가 초점, 꼭지점, 중심과 같은 이러한 점들은 모두 다 m, n만큼 평이동하겠다 맞죠? 그래서 전부 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거리의 합이라든지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리합과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는 분모에 있는 a와 b를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중심 같은 경우는 0,0에서 m,n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꼴이 된다 맞죠? 따라서 이 x-m과 y-n을 가지고 중심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점과 꼭지점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타원의 초점과 꼭지점을 체크하고 평행이동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타원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살펴본다면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x dy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조건은 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인 ab가 모두 0이 아니고 그리고 부호가 같아야 합니다.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 우리는 타원이 그려지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XY 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타원이 그려질 수는 있지만 지금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러한 타원을 다루진 않고요. 만약에 XY 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타원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있는 항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 조건 없지만 이 CDE가 모두 다 0이 되면 안 되겠다 맞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타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타원의 방정식에 우리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 우리가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맞죠? 이 m의 부호와 관계없이 지금 ab는 부호가 같고요. m을 대입했을 때 어차피 제곱이 되니까 우리는 a와 b를 계산해서 이 x제곱함이 소거되지 않는다 맞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근의 개수, 즉
이 타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나고 D가 0이면 접하고 D가 음수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직선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형태가 있다 맞죠? 이렇게 x는 알파꼴을 표시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러한 직선의 경우에는 이 타원과 꼭지점의 위치를 비교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타원과 x는 알파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하적으로 바로 교점의 개수 또는 직선과 타원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맞죠? 자, 마지막으로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타원 위의 점 x1과 다시 타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1x 더하기 b제곱분의 y1y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양변 미분을 해서 우리가 x1, y1에서의 미분 개수를 구하고 x1, y1을 지난다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계산하면 동일한 직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도 다음과 같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을 여기 타원에 대입하고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n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대입을 한다면 그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때 바로 구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맞죠? 따라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x는 알파꼴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그래서 이 꼴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다시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직접 대입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하고 계산하면 동일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